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 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남원 출신의 호남우파 지식인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가짜 유공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수는 또 광주 정신을 외치는 한국 좌파는 광주 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격이라면서 그들은 광주 정신을 팔아먹고 전라도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국 좌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한국에 가짜가 넘쳐난다, 짝퉁이 아니다, 완전 가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때는 허위학력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적이 있다. 가짜와 짝퉁은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다. 성형도 마찬가지다. 정체감과 자존감이 약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우쭐대고 싶은 것이다. 정신질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굳이 알아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돌아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는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중에 가짜들이 있단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4,346명 전체 명단을 단독 입수해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소문으로만 돌던 가짜 유공자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가짜 유공자 소문은 진짜였다. 말장난 같고 믿겨지지 않지만 그 가짜들은 진짜 가짜들이었다. 그런 게 진짜 사기극이다. 그 사기극은 입만 열면 정의와 평등을 외쳐온 좌파에 의한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그들은 정신질환자들이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또 5.18 유공자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다. 애초에 보상을 바라고 5.18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큰 상해를 당했다. 몇십 년이 지났어도 5.18을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짜 유공자들이 진짜 유공자들과 섞여 있다는 것은 쌀에 뉘가 섞인 격이고 진짜 유공자들의 상처를 후비는 것이라고 가짜 유공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는 5.18이 정당했느냐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저렇게 국가적 비극을 이용해 평등주의자들이 인후보정을 통해 끼리끼리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사실이 참 어이없게 느껴질 뿐이다. 몰염치의 극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스카이데일리는 명단을 정밀 분석해 가짜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공개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와중에 어이없는 건 대법원 결정이다.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은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단다. 말하자면 명단 공개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유공자 명단 공개가 왜 부당할까? 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 의해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자랑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니 라면서 대법원의 유공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어쨌든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5.18 유공자들은 정치계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계는 181명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179명이었다고 한다. 문화예술계 179명 중 19명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5.18과 무관하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5.18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라면서 근거는 민주화 영예라고 한다. 이쯤 되면 운동권을 위한 고무줄 잣대다. 그나마 상당수는 성명과 소속만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 좌파는 광주 정신을 외친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 요란해진다.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다. 정말 5.18을 생각하는 사람들일까 싶다. 그들은 광주 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격이다라면서 그들은 광주 정신을 팔아먹고 전라도를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는 송영길과 우상호가 주도한 새천년 NHK 룸살롱 사건도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광주 정신을 못 오겠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한다라면서 가짜 유공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짜 5.18 유공자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격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말 피같은 세금, 혈세가 가짜 유공자들, 5.18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좌익운동권 세력들에게 대규모로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가짜 유공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양성 교수처럼 호남에 의식 있는 국민들, 호남의 양심적인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 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도 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소위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좌익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이양성 교수가 이들의 행태를 질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용초를 전수조사해서 부정사용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돈의 맛 국고보조금 1865억 건 314억 부정비리, 이런 제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눈먼 돈이건 쌈짓돈이건 누군가가 물쓰듯 서대는 공돈은 바로 나라 돈이고 세금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전국 많은 곳에서 공돈에 밝은 사람들은 세금을 이용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예산이 남으면 필요 없는 걸 잔뜩 만들어 나누어 주거나 버리는 경우도 봤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장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그토록 공적 지출을 혐오했던 것이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건 자유다.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은 대부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눈먼 돈과 쌈짓돈은 특징이 있다. 그 돈을 쓰는 주체들이 그 돈을 직접 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껴 쓸 유인이 없는 것이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좌익 세력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나랏돈, 국민 세금 흥청망청 쓰기는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최상층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래까지 온갖 형태로 나랏돈을 빼먹어서 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이양성 교수의 지적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1685건이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한다. 세금이 허투루 쓰여졌던 것이다. 도덕적 해이의 끝장판이다. 한국은 황당하다. 도덕을 강조하는데 법이 안 지켜지는 나라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도덕을 준수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위선을 보다 못해 법을 지키자고 입바른 소리를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의 도덕적 해이 국가다. 한국에만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 바로 시민단체다. 외국의 시민단체에는 있지만 그 종사자들은 대부분 무급이고 자원봉사자들이다. 자기 일하고 남는 시간에 착한 일 하자고 모여 정말 착한 일을 한다. 보기가 참 좋다.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조달한다. 대학생들도 학교 캠퍼스 안에서 햄버거를 팔기도 하는데 패티를 직접 굽는다. 누군가가 햄버거를 가져가고 돈을 알아서 박스에 넣는 식이다. 먹는 사람은 먹어서 좋고 파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좋고 그 돈은 좋은 곳에 쓰여진다. 외국의 시민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의 소위 시민단체는 전혀 다른 행태, 참으로 추악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을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까자 시민단체 명분은 좋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좌파단체이고 정치단체다.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선전수단들이다. 증거가 있다. 좌파 정권에선 전혀 발현되지 않던 정의감이 우파 정권만 들었으면 솟구친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돈은 참 비열하게 타서 쓴다.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좌파 단체에 대한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한 몸이다. 좌파가 집권하면 5일에 한 번씩 시골에 큰 장이 열리듯 시민단체를 위해 대목장이 열린다. 국고 지원이 팍팍 늘어나고 그 돈을 통해 좌파 단체들은 정치적 선동을 만들어낸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사드 선동, 세월호 선동, 후쿠시마 선동 등등.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나랏돈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인후보증을 하게 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그 인후보증한 사람들 공개하고 보조금 전액 모두 최고이자 쳐서 반환하게 하라. 지금 한국 좌파 단체들은 공돈 타먹는 잔재주와 기술만 늘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 살펴봅시다. 지금 국가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지금 한국 정부는 돈이 없다. 잔말할 거 없다. 국고 보조금 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좌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완전 끊어야 한다. 세상에 가장 만난 게 공짜라고 한다. 공돈에 눈깔이 뒤집힐만 하다. 그렇게 공돈에 눈깔이 뒤집혀 모든 일 제쳐두고 공돈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난 많이 봐왔다. 그들 사회에선 그런 걸 능력으로 친다. 공돈을 타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줄과 빼기다. 무능한 이들일수록 역설적으로 줄 빼기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다.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월급을 축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더 큰 이유는 유능한 사람들의 일을 방해해서다. 이 문장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공직뿐만 아니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아마 통하는 말일 겁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월급을 축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더 큰 이유는 유능한 사람들의 일을 방해해서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공돈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다. 귀신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 공돈에 미친 눈빨간 귀신인 것이다. 누군가는 줄과 백을 이용해 그들에게 공돈을 마련해준다. 한국이 정치과잉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돈빨이 귀신들이 많을수록 후진국이 되고 후진국일수록 공돈빨이 귀신들이 많아진다. 국고보조금 사용처 전수조사에서 부정사용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호남우파 지식인인 이양성 교수가 5.18 가짜 유공자 문제와 시민단체 특히 좌파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문제에 관해서 밝힌 날카로운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양성 교수 참 예리하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호남에 저런 지식인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발탁할 때는 적어도 이양성 교수 같은 저런 인재들을 찾아내서 발탁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